자,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간 되시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197조 점유의 태양. 아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점유의 태양이. 지금까지 봤던 점유권에 관련된 조문들은 그나마 좀 쉬웠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목 자체가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을 점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걸 점유의 태양이라고 해요. 모양 태자, 모양 양자를 씁니다. 점유하는 형태, 점유하는 모습, 점유의 태양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어떤 형태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를 부여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조문에서 볼 텐데, 우리 민법 245조 1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보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and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20년간 계속 점유 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놨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점유권이 인정이 되면서 and 어떤 형태로 점유하느냐,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 그럼 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의 경우에 동산을 점유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면서 and 그거를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선의로 점유, 무과실로 점유, 과실 없이 점유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일단 뭐가 인정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and 그 물건을 어떤 형태나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는가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등 별도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요런 걸 점유의 태양이라 하자. 물건을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점유하는가, 이걸 점유의 태양이라 하자. 그리고 이 점유 태양이 6개가 있어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 이걸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내 거라고, 남의 거를 내 거라고 착각하고 점유, 선의 점유가 있습니다. 선의가 또다시 무과실 점유와 과실 점유를 합니다. 평온 점유가 있고요, 공연 점유가 있고요, 취득시효처럼 5년, 10년, 20년 계속 점유가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점유 형태가 나옵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 반대가 있겠죠? 타주. 선의로 점유, 반대가 있겠죠? 악의. 무과실 점유, 반대가 과실. 평온 점유, 반대가 폭력 점유. 공연 점유, 반대가 은비 점유라고 몰래 점유, 몰래. 계속 점유의 반대가 불계속 점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민법은 점유의 태양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점유의 태양은 어디서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경우. 아까 이 취득시효로 생각해 볼게요. 선의 취득, 동산 선의 취득. 감 노트북을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이 노트북을 현재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을 때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이 되면서, 두 번째, 이 점유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한 갑과 병이 소송이 붙었다. 갑이 병을 어떻게 찾아서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병은 법원에서 당연히 돈 주고 샀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때 병이 주장하는 게 바로 선의취득이에요. 문제는 소송은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증명까지 해야 돼요. 결국 병은요, 판사님 저는요 이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습니다 라고 주장 앤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이 어렵죠. 증거가 없으니까. 자, 이럴 때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추정이 되면 이퀄 증명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사실은 증명된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평온공연 선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평온이 추정이 된다. 그럼 병은 평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정 기능이 존재하는데 점유태양이 그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 선의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 자, 두 번째.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아까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갖고 병한테 팔았을 때 갑과 병이 소송이 붙었어.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 소유권과 따위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본권 소송이에요. 자, 이때 병은요. 197조 1항에 따라서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가 추정이 되니까 병은 이걸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냥 인정받는 거야. 아, 너는 평온점유했구나, 공연점유했구나, 선의점유했구나. 문제는 무과실점유가 추정이 안 돼요. 병은 무과실점유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은 무과실 점유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증명을 실패해. 증명을 못해. 그럼 패소합니다. 이렇게 선의로 추정이 됐던 병이 갑과의 본권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병은 악의로 바뀌어요. 이걸 점유태양의 전환 이렇게 불러요. 선의로 추정이 됐던 병이 소유권 등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악의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언제부터 악의로 전환되느냐? 병이 패소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고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병이 패소하면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바뀐다는 거. 197조 1항과 2항이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문의 취지, 물건을 점유하는 형태를 점유태양이라 하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조문에서 반가로 1번 말씀드렸습니다. 점유태양이 뭐냐? 물건을 점유하는 형태. 소유의사가 뭐냐?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소유의사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걸 소유하겠다 라는 의사나 또는 내가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 라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마치 소유자처럼 마치 이 물건을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의사를 말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조금 좀 과격하게 말하면 도둑놈 심보를 말합니다.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그게 소유의 의사예요. 그래서 물건을 산 사람, 물건을 증여받은 사람, 물건을 교환한 사람, 특히 도둑놈, 얘도 소유의 의사가 있더라. 반면에 타인 땅을 사용하는 사람, 타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 빌린 사람, 명의 수탁자, 이런 애들은 타주. 이렇게.
소유의 의사. 어떤 의미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에 의한 점유. 이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 즉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하세요. 자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명의수탁자, 타주. 명의수탁자가 뭔지 또 나중에 볼 겁니다. 소유권 가서. 선의.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 등 그 물건을 정당하게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이 없어. 없는데 있다고 오시네. 우리 가끔 가다가 우산 같은 거 공공장소에 가서 우산 놨다가 집에 가져왔어. 왔는데 펴보니까 내게 아닌 경우가 있었죠. 가져올 때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선이에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 그게 선입니다. 반면에 악의란 내게 아님을 뻔히 알면서 점유, 도둑놈 같은 경우. 이게 악의가 되겠죠. 평온, 폭력을 쓰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공연, 몰래 하지 않고 남들이 다 볼 때, 그때 점유하는 경우. 평온한 점유란 폭력을 쓰지 않는 점유를 말한다. 공연한 점유란 몰래 한 점유의 반대를 말한다. 은비 점유의 반대를 말한다. 그러한 점유를 추정한다. 갑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선인지 악인지 평온인지 폭력인지 공연인지 은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불분명해. 이럴 땐 일단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 어떤 의미다? 소송에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된 거다.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가 없다. 반대로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쳐서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은 그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임의 과실 없이 점유하면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이 병원 상대로 노트북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은 그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되므로 병은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은 무과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선이라도 본권이 있다고 착각한 점유자라 하더라도 병, 노트북은 내 거야, 선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과의 본권 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그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가 되고 이건 나중에 201조와 연결이 됩니다. 거기 가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선의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가 되니까 소제기 이후 과실은 수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197조 2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굉장히 난해한 조문입니다. 기출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점유자의 의사 가지고 판단할 수 없죠.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고 판단한 게 아니라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야. 샀냐? 매매. 빌렸냐? 임대차.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 거야. 샀어? 너 자주. 빌렸어? 너 타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유 권한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객관적 성질에 따라 구별해야지 점유자의 개인의 내심의 의사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 전형적인 자주가 됩니다. 반면에 점유 매개자 봤죠? 임차인 타주죠. 임차인 타주죠. 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는데 을이 전부 점유해. 그러면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선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에선 타주. 수탁자, 타주. 자, 명의신탁이란 건 갑이 A 토지를 소유하는데요. 을의 이름을 빌려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요. 갑이 명의신탁자, 을이 명의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타인 물건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수탁자도 타주. 명의수탁자 타주.
자, 땅을 산 사람은 자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그 땅 면적이 등기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면, 등기상 면적은 50평인데 점유하고 있는 170평이야. 그럼 나머지 120평은 산 적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점유한 거잖아요. 120평은 내가 매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거잖아요. 이때는 타주가 됩니다. 상당히 초과. 소유의사로 선입평은 공연점유 추정하죠. 소유의사 점유 추정하죠. 불분명하면 자주로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되니까 스스로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점유자가 매매 등을, 점유 권한, 매매 등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자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아요. 추정이 깨지려면요. 자,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이 훔쳐갔다. 을은 매수인이 아니다라고 반대 사실을 갑이 증명해야 돼요.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깨지니까 추정되는 사람이 뭔가를 주장했다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그랬죠. 과실 없이 점유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 추정된다. 틀린 기분이 듭니다. A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이고 양도인이 갑이야. 갑과 거래하는 을이 등기부도 확인했고 신분증도 확인했어. 그래서 일치하는구나. 등기 명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이구나. 다 확인했더니 동일인 맞구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구나. 믿겠지요. 조사 다 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등기상 명의가 갑이었고요. 양도인도 갑이었고요. 저 등기부 확인했고요. 갑 신분증 확인했고요. 일치 여부 확인했습니다. 일치합니다. 당연히 믿었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증명된 게 이겁니다.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 자주입니다. 내 땅으로 알고 선이면서 자주입니다. 근데 나중에 남의 땅을 알았어. 그것만으로 깨지는 게 아니죠. 반면에 땅을 팔아가지고 등기를 넘겨줬지만 아직 인도하지 않은 사람은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남의 거잖아. 타주로 바뀌죠. 내 땅이 경매됐어요. 경락이 경락되면 납부했어요. 나는 경락이라는 물건을 인도해야 돼. 그 종전 소유자. 당연히 타주로 바뀌겠죠. 갑소유 땅을 점유하고 있던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합니다. 원고가 패소했어요. 그럼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걸로 끝이야. 거기다 플러스 원고 그럼 반환하라. 이런 판결 안 나와.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주예요. 반면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갑이 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승소합니다.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반환하라. 어우, 글씨가 좀 이상해졌네요. 팔이 아파가지고요. 글씨가 좀 개발세발이 됐네요. 다시 한번 위에 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면 기각한다. 그걸로 끝. 반환하라 라는 판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주. 반면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무슨 소송? 반환 소송. 그래서 소유자가 승소해. 그 판결문이 어떻게 나와?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점유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로 바뀌겠죠. 마지막 197조 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판결 확정시가 아닌 소가 제기된 때부터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 197조 2항 이런 식으로. 내용도 어렵고 조문도 어렵고요. 판례도 굉장히 많으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 태양과 관련된 조문들은 자꾸 반복해서 읽고 이해,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조문 암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출문제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조문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죠? 왜 이런 조문이 있는지 그 조문의 취지와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197조 점유 태양에 관련된 조문 살펴보셨습니다.